설이나, 미안해. 신혼여행을 하루 앞둔 그날 밤 갑자기 쓰러진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중얼거린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그것도 신혼여행 전날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병실에 달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에는 당황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3개월도 못 버티고 이 지경이 됐네. 역시 대체품은 대체품이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병실을 얼려버렸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품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비밀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진했던 27 가온이에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고 따뜻한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참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늦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을 경험하게 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가온은 침실에서 신혼여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표가 드레싱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드디어 떠나는 첫 여행이었죠. 가온이 밝게 웃으며 남편 도윤에게 수영복을 챙겼는지 물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단정한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가온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 남편의 반응치고는 너무 차가웠거든요. 가온이 피곤하냐고 물어봤지만 도윤은 회사 일이 밀렸다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이마를 짚으면서 어지럽다고 중얼거렸어요. 가온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가온이 병원에 가야겠다며 119를 부르겠다고 하자 도윤이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푹 쓰러졌습니다. 가온이 비명을 질렀어요.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온은 도윤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 밤 9시. 도윤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온은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에 의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온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도윤이 가온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도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설이나, 미안해. 가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설인? 그게 누구죠?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설인이 어디 갔냐며 아직 약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부르는 설인이라는 이름. 가온은 그런 사람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누이 세아도 들어왔어요. 가온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가온을 한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신혼 3개월 만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했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 세아가 더욱 독하게 말을 덧붙였어요. 언니,
오빠가 무의식에서 부르는 이름. 결혼한 지 3개월인데 다른 여자 이름 부르는 게 정상인가요? 세아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내 이름 부르는 거 아닌가요? 가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아의 말투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거든요. 간호사 은정이 소음 때문에 병실로 들어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아들 상태를 물어봤어요. 은정이 차트를 확인하며 뇌진탕 후유증으로 일시적 기억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 혼란이 뭔지 되물었어요. 깊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나 사건 말이에요. 가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가장 깊은 기억에 있는 사람이 설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온에게는 그 이름이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만 해도 가온은 평범한 신혼부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남편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 주치의가 가온에게 도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세아는 소파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뇌진탕 후유증으로 일시적인 기억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온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설인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의사가 나가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온 씨,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 있어.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요. 가족?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개월 산 게 무슨 가족이야. 우리 도윤이 10년 넘게 마음에 둔 사람만 못해.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 넘게 마음에 둔 사람? 그게 설인이라는 뜻인가요? 시누이 세아가 더욱 독하게 덧붙였습니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왜 결혼을 그렇게 미루다가 갑자기 언니랑 했는지. 세아의 말에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가온은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자신이 누군가의 대체품이었던 건가요? 그때 간호사 은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체온과 혈압을 체크하며 가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잠깐 복도로 나오시겠어요? 가온이 은정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정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환자분이 자다가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설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가온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설인을 찾고 있었다는 건가요? 은정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밤 10시쯤 되니까 누군가 VIP 병동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검은 옷 입은 여자였는데. 검은 옷 입은 여자요? 네. CCTV에도 찍혔는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 후로 환자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가온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설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왔던 건 아닐까요? 편의점 사장 만식이 음료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 가온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그 VIP 병실 부인. 남편분 어떠세요? 아, 네. 좀 나아졌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요즘 이 병원 이상한 일이 많더라고요. 밤마다 누가 VIP층에 드나들고. 가온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밤마다요? 네.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여자가 보안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안 카드요?
VIP층은 가족이나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거침없이 들어가더라고. 만식이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는 의료진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의사나 간호사 같지 않더라고. 신기한 게 그 여자가 오는 날이면 VIP 환자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혹시 얼굴 보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근데 한 번은 마스크가 살짝 벗겨진 걸 봤거든요. 만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키나 체형이 부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엔 부인인 줄 알았거든요. 만식의 말이 끝나자 가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실로 돌아온 가온은 침대 옆에 앉아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온은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게 정말 뭘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가면을 쓴 모습이었을까요? 이때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온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보다는 또렷했어요. 가온아. 도윤이 가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 겨우 기억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기억나?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온아, 미안해. 어제 이상한 말 했지? 도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보, 서린이가 누구야?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이제는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헤어졌다는 건가요? 가온은 더 묻고 싶었지만 도윤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여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린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누군가였어요. 그리고 가온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가온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신혼집이었어요. 도윤이 결혼 전에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가온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도윤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가온이 일하던 해남 고아원에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후원자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가온은 놀랐습니다. 보통 익명 후원자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이 도윤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던 도윤. 가온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도윤도 가온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도윤은 항상 다정했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가온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신분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가온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도윤은 가온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얘기도 피했고 친구들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에도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포즈도 갑작스러웠어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가온은 너무 기뻤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고 싶어 해? 가온이 물었을 때 도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놓칠까 봐. 그때는 낭만적인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였던 건 아닐까요? 가온은 도윤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설인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는 벨벳 상자였습니다. 가온이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세공된 하트 펜던트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설인에게 마이너스 오빠가.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가온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이라면 도윤이 20살 때였습니다. 설인에게 오빠가 준 선물이었던 거예요. 가온은 상자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반지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비싸 보이는 목걸이였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소중했던 사람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 세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집에 있어요? 가온은 황급히 목걸이를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세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오빠 상태 어때요? 세아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세아가 웃었지만 진심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오빠가 설인 언니 얘기했어요? 세아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온은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인이가 누구예요? 몰라요? 정말로? 세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인 언니는 오빠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세아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오빠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세아의 말투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들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라. 세아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설인 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가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인이 죽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시기였어요. 10년 전이라면 도윤이 아직 20살 초반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까지도 힘들어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설인 언니를 못 잊거든요. 세아의 말에 가온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고아원에 후원금을 내고 자신에게 접근하고 급하게 결혼한 이유를. 그런데 갑자기 언니랑 결혼한다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세아가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설인 언니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비슷한 점이요? 둘 다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가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인도 고아원 출신이었다고? 그럼 정말로 자신이 설인의 대체품이었던 건가요? 세아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설인 언니 사진이에요. 사진 속 여자는 가온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키, 몸매, 심지어 머리카락 길이까지 마치 쌍둥이 같았어요. 바로 그때 가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환자 보호자님, 도윤 씨가 깨어나셨는데 퇴원을 원하세요. 지금 택시 타고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가온은 깜짝 놀랐어요. 세아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퇴원했다니. 언니, 뭔 전화예요? 오빠가 퇴원했대요.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다고. 세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퇴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가온아, 집에 있었구나. 가온은 황급히 사진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오빠, 퇴원한 거야? 세아야, 내가 왜 그 사진을? 도윤이 세아를 노려보자 세아가 변명했습니다. 언니가 물어봐서 보여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사진 어디 뒀는지 너만 알고 있잖아. 가온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죽은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도윤이 가온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언니도 이제 알겠죠? 왜 오빠가 언니를 선택했는지. 세아가 차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똑같은 곳 출신이라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세아가 떠나고 나서 가온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의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정말로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인, 급히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간호사 은정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가온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VIP 병동에 도착하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병실 앞에는 시어머니와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가온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집에 혼자 두고 와서 스트레스 받았잖아. 제 잘못이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도윤이 설인이 찾는다고 난리야. 가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인을 찾는다고? 주치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후 5시쯤부터 도윤이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설인을 찾으며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간호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진정제를 놓아서 잠들어 있지만 깨어나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온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든 얼굴조차 괴로워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간호사 은정이 조용히 가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또요? 오늘 오후에도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왔거든요. 그 직후부터 환자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올 때마다 도윤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건가요? 혹시 CCTV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보안팀에서 VIP 구역 CCTV는 가족 동의 없이 못 보여준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가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편의점 사장 만식이 음료수 배달을 왔습니다. 가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부인. 남편분 어떠세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만식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 또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데요? 얼굴을 살짝 봤거든요. 젊은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만식이 망설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키나 체형이 부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엔 부인인 줄 알았거든요. 가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체형의 여자가 밤마다 남편을 찾아온다고? 혹시 더 자세히 못 보셨어요? 글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근데 키나 체형은 정말 부인이랑 똑같더라고요. 가온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설인이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인인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때 도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온을 보더니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설인아, 드디어 왔구나. 도윤이 가온을 설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나야. 가온이야. 아니야, 넌 서린이지. 왜 그렇게 늦게 왔어?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보고는 가온에게 화를 냈어요. 봐, 내가 서린이랑 닮아서 우리 아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잖아.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요? 당분간 병실에 오지 마. 내가 있으면 더 안 좋아져. 가온은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간호사 은정이 나와서 가온을 위로했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증상일 거예요. 정말 일시적일까요? 사실은 은정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자다가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서린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소방관 필구가 응급실 업무를 마치고 지나가다 가온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남편이. 가온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필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증상 종종 봤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한테서요. 트라우마요? 네. 특히 누군가를 잃은 죄책감이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자책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심해지고요. 필구의 말을 들으며 가온은 뭔가 깨달았어요. 도윤에게는 서린과 관련된 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밤 9시가 되자 가온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병원 로비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만식말이 맞았습니다. 키와 체형이 가온과 비슷했어요. 여자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온도 몰래 따라갔어요. 여자는 주저없이 도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가온은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가온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가온은 급히 복도 모서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자가 천천히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가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온은 숨을 참고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실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여자가 그쪽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가온은 그 틈에 다른 쪽 복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병실로 돌아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오빠,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여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가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자가 도윤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온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온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서린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누군가가 서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가온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여자가 사라진 후에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누군가 서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가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 말대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병원에 가지 않고 도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도 있었어요. 직접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설인과 도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거죠. 집에 도착한 가온은 침실에 앉아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도윤이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설인의 대체품으로 본 걸까요? 가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남 고아원에서 일하는 동료 미영이었어요. 가온아, 잘 지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안 하더니. 언니, 죄송해요. 좀 바빠서. 미영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일할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미영은 가온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어요. 가온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고아원에 설인이라는 아이 있었어요? 10년 전쯤에. 설인이? 잠깐. 한설인 말하는 거야? 미영이 아는 것 같았어요. 가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맞아요. 한설인이요. 아, 그 애. 기억나네. 병원 치료 때문에 잠깐 있었던 애지. 근데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 애 참 불쌍했어. 백혈병이었는데 가족들이 치료비 때문에 잠시 맡긴 거였거든. 나중에 다시 데려갔다고 들었는데. 가온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미영도 당시에는 신입이어서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온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인이 정말 고아원에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세아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온이 충전하려고 가져온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세아였어요. 가온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언니예요. 오빠 핸드폰이네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네, 충전하려고 가져왔어요. 언니, 오빠 상태 어때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던데. 많이 안 좋아요. 저를 설인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가온이 말하자 세아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언니, 혹시 오빠한테 설인 언니 얘기 더 들었어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뭔가 초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빠가 그 얘기하면 더 힘들어 할 텐데. 다행이라고? 왜 다행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온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세아야, 설인이 정말 어떤 아이였어? 솔직히 말해줄래? 세아가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옛날 일은 있는 게 좋을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온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온은 다시 도윤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모두 열어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온은 깜짝 놀라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세아가 열쇠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아는 주방으로 가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세아가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소름이 돋았어요. 세아가 뭔가 심으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대학교 때 쓴 것 같았어요. 가온은 망설이다가 펼쳐봤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서린이가 떠났다. 나는 오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아가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가온은 황급히 일기를 넣고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 같았어요. 세아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혹시 여기 있어요? 가온은 숨도 쉬지 못하고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어요. 세아의 발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세아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세아가 중얼거리더니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기를 읽으며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서린은 정말 도윤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세아가 의도적으로 연인인 것처럼 오해를 유도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세아가 지금도 뭔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온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막아야 했어요. 도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가온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은 해남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린의 과거를 직접 파헤치기로 한 거죠. 기차에 오르기 전 가온은 간호사 은정에게 전화했어요. 은정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부인? 오늘 밤에도 그 검은 옷 여자가 오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온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은정이 잠깐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발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은정이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부인,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뭔데요? 그 여자가 병실 안까지 들어갔더라고요. 환자분 손을 잡고 뭔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가온의 혈액이 차가워졌습니다. 병실 안까지 들어갔다고? 그럼 누군가 내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해남역에 도착한 가온은 택시를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의 장소였지만 오늘은 두려웠습니다. 고아원 원장 박순희를 만났을 때 가온은 놀랐어요. 원장님이 많이 늙어 있었거든요. 가온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잘 살고 있지? 네, 원장님.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가온이 한서린에 대해 묻자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린이? 그의 이름을 왜 갑자기? 제 남편과 관련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원장이 한참 망설이더니 가온을 작은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서린이? 그의 이름을 왜 갑자기?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곧바로 핵심을 말했어요. 서린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의료사고로. 의료사고? 가온은 충격을 받았어요. 세아는 그냥 죽었다고만 했는데 의료사고였다니. 어느 병원에서요? 서울 아산병원이었어.
그 집안에서 VIP 치료를 받다가 가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도윤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세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었어.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통 친구가 죽으면 슬퍼하잖아. 근데 세아는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어. 원장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설인이 오빠가 그 후로 계속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더라고. 익명으로 말이야. 오빠가요? 응. 그 양반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한 번은 직접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더라고. 원장의 말에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고아원에 후원한 이유가 단순히 설인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장님, 혹시 설인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더 있었나요? 저처럼 말이에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너랑 비슷한 나이에 온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 누구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강세아. 가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아? 도윤의 동생 세아가 여기 있었다고? 세아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응. 설인이보다 먼저 왔었지. 그런데 설인이가 오고 나서부터 둘이 자꾸 다퉜어. 원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세아는 졸업 후에 간호조무사가 됐더라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요? 가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세아가 그 병원 직원이었다는 건가요? 응. 정신과 병동에서 일한다고 했어. 그런데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설인이가 병원 갔다 오면 세아가 질투를 많이 했거든. 자기는 가족이 없는데 설인이는 오빠가 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설인을 질투했고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혹시 세아가 최근에 여기 온 적 있나요? 글쎄, 1년 전쯤 갑자기 와서는 설인이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원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후로 누군가 밤에 고아원 주변을 맴돌더라고. 검은 옷을 입고 말이야. 가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은 옷 여자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건가요? 원장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그때 사진들이야. 사진 속에는 어린 설인과 세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어요. 설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세아는 어둡고 질투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세아는 설인이를 정말 미워했어? 미워했다기보다는 부러워했지. 설인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오빠도 있고 세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거든. 가온은 이제 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설인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쌓여 있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부인, 급해요. 지금 그 여자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얼굴을 봤어요. 세아예요. 가온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옷 여자가 세아였다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세아가 설인 행세를 하며 도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질투가 이렇게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가온은 즉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제 세아와 직접 대결할 시간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가온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세아를 피하지 않을 거였어요. 직접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VIP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가온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세아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분명했습니다. 가온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세아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야. 가온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세아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마스크 위로 당황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너 지금 오빠 병실에서 나온 거지? 가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아가 마스크를 천천히 벗자 어린 시절 사진에서 봤던 그 차가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세아의 뻔뻔한 태도는 마치 가면을 벗은 배우처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착한 시누이 행세를 했던 것이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오빠? 걔는 내 오빠가 아니라고. 세아의 말에 가온은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을 오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아의 진짜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화산이 분출하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서린이 죽은 건 걔 때문이야. 세아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세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에는 사랑이 아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은정이 소음을 듣고 급히 로비로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온은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을 보자 지난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환각제, 이상한 성분, 그리고 검은 옷 여자의 정체. 은정 씨 세아였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던 여자가. 가온이 세아를 가리키자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는 표정이었어요. 은정의 시선이 세아의 손에 든 검은 가방에 고정되었어요. 그 가방은 마치 범죄의 증거처럼 세아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가방 안에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진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세아 씨 가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세아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내 가방을 왜? 도윤 씨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편의점 사장 만식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편의점 사장 만식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은정이 핸드폰에서 어젯밤 사진을 보여주자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세아가 가방을 품에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온과 은정, 만식이 모두 뛰어갔어요. 소방관 필구가 응급실에서 나오다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만식의 급박한 외침을 들은 필구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운동신경이 좋은 필구가 세아를 금세 따라잡았습니다. 필구가 세아의 팔을 잡자 세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약병들과 주사기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세아의 고백이 절망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병동 3년 근무, 약물 몰래 반출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서린이만 특별해? 세아의 마지막 절규는 질투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원망과 질투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서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가온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아의 복수는 사랑이 아니라 질투였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윤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필구가 세아를 붙잡고 있는 동안 은정이 보안팀에 신고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온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고 세아의 범행도 밝혀졌고 시어머니도 가온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단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가온이 도윤의 퇴원 준비를 위해 병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 기록이 있다는 말에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세아 마이너스 동반 방문자 고아원 동기. 가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단순히 질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급히 VIP 병동으로 올라간 가온은 간호사 은정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기록에 대해 물어보자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말하면 안 될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온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고아원 때부터 도윤을 짝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설인이 입원해 있을 때 매일 병문안을 온 이유도 도윤 때문이었던 거예요. 설인을 돌보는 척하면서 도윤만 계속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인이 그걸 눈치채고 세아에게 아주 독하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오빤 절대 고아원 출신이랑 안 사귀어. 오빠는 제대로 된 집안 딸이랑 결혼할 거야. 세아가 울면서 반박했지만 설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넌 우리 오빠 감이 아니야. 가온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세아의 분노와 배신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똑같은 고아원 출신인 다른 여자와 도윤이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설인이 죽기 전날 세아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절망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냐고. 하지만 설인은 마지막까지 세아를 거절했어요. 절대 안 될 거야. 오빠는 너 같은 애 절대 안 좋아해. 가온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아는 10년간 설인의 마지막 말을 뒤엎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온이라는 고아원 출신이 나타나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그때 간호사실 앞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세아가 호송 중에 화장실에서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가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세아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던 평화가 끝나고 진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온은 급히 도윤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세아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설인이가 고아원 출신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가온이는 뭐야? 이제 내 차례야. 가온이 세아의 쪽지를 발견한 지 정확히 2시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가온의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온 언니, 안녕? 세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험한 톤이었어요. 세아야, 도윤 씨는 어디에 있어? 가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낄낄거리며 웃기만 했어요. 세아가 도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약물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아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살려 도윤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설인이와 함께 추억이 있는 그곳에 있어. 서울 외곽 폐건물.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가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아와 설인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니 가온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세아가 일부러 자신만이 아는 곳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세아의 조건은 간단했어요. 가온이 혼자 그곳에 와야 한다는 것. 경찰이나 다른 사람을 부르면 도윤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언니는 모르지? 도윤 오빠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였어.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았잖아. 언니가 설인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내가 언니 자리를 차지할 차례야. 세아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원망과 질투가 가득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도윤이 위험할 것 같았고 혼자 가자니 세아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간호사 은정이 다가왔습니다. 가온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가온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정은 즉시 편의점 사장 만식과 소방관 필구에게 연락했어요. 세 사람은 가온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면 세아가 눈치챌 위험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가온이 먼저 서울 외곽으로 가고 세 사람은 조금 뒤에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온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세아가 정말 도윤을 해치지는 않을까, 자신이 무사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택시가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폐건물은 적막했고 건물로 향하는 길에는 가로등도 거의 없었어요. 가온이 폐건물 근처에 다가갔을 때 세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세아는 혼자였어요. 도윤 씨는 어디에 있어? 세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도윤은 다른 곳에 있다고, 가온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인이가 사라진 날도 이 자리에서 나한테 말했어. 넌 오빠 신부감이 아니야. 오늘은 그 말 내가 너한테 돌려줄 차례야. 그 순간 가온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세아가 자신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심리적 게임이었던 거예요. 세아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할 시간이야. 세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가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번호가 떠 있었어요. 세아가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봐. 마지막 인사야. 가온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도윤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가온의 이름을 간신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세아가 가온의 핸드폰을 빼앗더니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그 순간 가온은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도움 요청할 수 없어. 언니 혼자야. 세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듯한 주사기와 약병이었습니다. 도윤 오빠한테 이미 한 번 났어. 이제 한 번 더 놓으면. 세아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버린 가온을 보며 세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초 3인방이 도착한 걸까요? 가온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세아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 맞춰 왔네. 내 친구들이야.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아에게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곧이어 폐건물 안으로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은정, 만식, 필구를 묶어서 끌고 왔어요. 언니를 도우려던 사람들이야. 이제 다 함께 있으니까 좋지? 은정이 가온을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만식과 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아가 주사기를 들고 가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택해. 이걸 내가 맞고 도윤 오빠랑 함께 영원히 잠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윤 오빠 신부감이라는 걸 인정하고 포기할 것인가. 가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파멸이었어요. 도윤을 구하려면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자신을 구하려면 도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0초 줄게. 하나. 세아가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가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 셋, 넷. 은정과 만식, 필구가 테이프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5, 6, 7. 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8, 9. 세아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주사기를 가온의 목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가온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도와주려던 사람들도 모든 것이 세아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10. 세아의 카운트가 끝났지만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온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 고요한 중심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설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도윤에게 가온이 말했던 것들, 그리고 도윤이 대답했던 따뜻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가온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가온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세아야, 나는 도윤 씨를 포기할 수 없어. 세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사기를 가온의 목에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세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세아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인이는 정말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야. 세아야, 너도 알잖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세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온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아가 정말 도윤을 사랑한다면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도윤 씨의 사랑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정말 사랑일까?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사기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때 가온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세아에게 양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었어요. 세아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야. 설인이도 그걸 알았을 거야. 세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주사기를 든 세아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가온은 세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세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순간 가온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세아도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아의 동조자들이
여전히 감초 3인방을 붙잡고 있었고 도윤의 생명도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세아가 주사기를 내려놓을지 아니면 더 큰 절망에 빠져 모든 걸 망가뜨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진짜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온이 천천히 일어나며 세아를 바라봤어요. 세아야, 아직 늦지 않았어. 세아가 주사기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늦었어. 모든 게 다 늦었다고. 하지만 가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찾은 내적 평화가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사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때 동조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세아야, 이건 너무 같다. 나는 못하겠어. 세아가 배신감에 사로잡혀 돌아봤을 때 그 동조자는 이미 문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이제 세아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건물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어요. 세아야, 들어봐. 가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정말 원했던 건 오빠의 행복이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서린이를 기쁘게 할 것 같아? 세아의 몸이 떨렸습니다. 가온의 말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건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나요? 세아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조자들도 떠났고 경찰도 왔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세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가온이 세아에게 다가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세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세아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가 깨지면서 모든 위험이 사라졌어요. 세아가 가온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인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터져나왔어요. 건물 밖에서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테이프로 묶여있던 은정, 만식, 필구도 서로 도우며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온은 세아를 아는 채로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주 후 병원. 가온이 도윤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약물의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여보, 어떤 책이야?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책을 보여줬습니다. 서린에 대한 추억을 정리한 일기였어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린이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할 거야. 가온이 도윤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간호사 은정이 들어왔어요. 요즘 은정은 가온과 도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 축하드려요. 그런데 세아 씨 면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가온과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세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광기는 사라지고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세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주간의 치료 동안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가온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우리도 미안해. 내 아픔을 몰라줬어.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도윤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그리고 자신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가장 바라던 게 이거였을 거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편의점 사장 만식과 소방관 필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온과 도윤을 축하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신혼여행 가시는 거죠? 만식이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네, 제주도로 갈 예정이에요. 도윤이 가온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온은 잠시 멈춰 섰어요. 4주 전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도윤이 가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온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진짜로 다시 살 수 있었어. 가온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도윤에게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봄볕이 얼굴을 비췄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세아는 올바른 길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고 가온과 도윤은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혼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동안 떠오른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연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극장 온에어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